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최재형이 받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인데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선 최재형의 말 한마디가 논리적 모순을 지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양 공적인 취재의 목적에서 김 여사를 접촉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어떤 말들을 내뱉었는지 살펴보고 지금 최재형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현재 최재형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재형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백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디올백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어쨌든 최근 이현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실제 검찰이 발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 3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것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최재형은 취재진 앞에서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등장한 최재형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에서 김 여사를 접촉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최재형은 취재진에게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 이원화,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 개입, 인사청탁하는 게 나에게 목격돼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뭔가 대단한 영웅 심리에 흠뻑 취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최재형이 말한 언더커버라는 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언더커버란 특정한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해 단체나 조직에 잠입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특히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바로 최재형 자신이 언더커버였고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최재형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김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앞세운 몰카 공작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공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 이러한 공작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에 말려든 김 여사의 어떤 처신은 물론 아쉬운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오늘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했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최재형 네가 선친과의 친분을 빌미삼아 이런 공작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몰카라는 것은 상대가 걸려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이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한 나라의 영부인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악마화되는 일도 없었겠죠. 자, 검찰의 수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최재형이 김건희를 스토킹하였고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경우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 관련성인데요.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사회생활은 가능하도록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금품 수수만 금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금지만 했을 뿐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제재 대상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직자와 공여자에 대한 제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품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종합하자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서울의 소리치과 최재형 등은 공여자로 수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이건 역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자, 반면 최재형의 경우 처벌 확률이 높은데요. 뇌물의 공여자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최근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대화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결론이 맺어질 듯한데 이 둘이 나눈 카톡 대화의 경우 선택적으로 서울의 소리치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과 전체를 보면 계속되는 최재형의 카톡 메시지에 김건희 여사가 답을 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답을 한 흔적이 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부에 따라 최재형의 스토킹 여부가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즉 좌파들의 공작과 관련해 보수 지지층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몰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막무가내로 김건희 여사 편을 들자 이런 게 아니라 사안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보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은 우리 사회의 진영 정치가 인간에 대해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상대 진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개인적 원한도 없는 사람, 평소 나쁜 감정도 없었던 사람을 말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함정을 파서 빠지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몰카를 촬영하고도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 스케줄에 맞춰 이를 공개한 것을 보면 선거를 겨냥한 공작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본질을 흐리려는 민주당의 공세에 우리 우파 진영이 속아서 되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